현재 화면에 나타난 것이 대시보드입니다. 팅커캐드에서 대시보드는 마치 거실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어떤 방이든 내가 원하는 방에 들어갈 수 있죠. 좌측에 보면 3D 디자인, 회로, 코드블록, 학습, 내 수업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3D 디자인만 배워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 내 최근 디자인에 있어서 바로 아래 새 디자인 작성을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클릭하면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평면이 나타나고 화면이 전환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팅커캐드 로고 위에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팅커캐드 대시보드라는 설명 글자가 나타나고 클릭하면 대시보드로 나가게 됩니다. 대시보드에서 살펴보면 아까 내 최근 디자인에 아무것도 없었던 공란에 방금 만들었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 항목 편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클릭하면 바로 앞서 보셨던 작업 평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좌측 상단의 팅커캐드 로고를 클릭해서 대시보드로 나가보겠습니다. 새로 생성된 이 파일의 파일 이름은 팅커캐드에서 랜덤으로 정해지는 파일 이름입니다. 이 파일 이름도 변경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박스 좌측 상단에 이 항목 편집이 있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옵션인데요.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특성, 복제, 컬렉션으로 이동, 삭제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특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특성이라고 해서 새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먼저 디자인 이름은 팅커캐드에서 임의로 정해준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이름을 디자인 01로 바꿔보겠습니다. 디자인 이름을 바꿀 때는 마우스로 변경할 곳에 클릭을 하셔서 백스페이스로 이름을 지우고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디자인 설명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디자인을 공유를 할 때 이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는 란입니다. 디자인을 보기에 앞서 이 글만 읽어도 이게 어떤 디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희는 이곳에 연습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태그가 있는데요. 태그는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참고를 할 때 필요하죠. 저희는 이 태그에 연습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학습도 태그에 한 번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공부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내가 디자인한 것을 이게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정하는 건데요. 저희는 비공개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라이센스 부분인데요.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톱니바퀴를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했다면 저의 톱니바퀴가 필요한 사람들이 따로 디자인하지 않고 제 디자인을 갖다가 이제 톱니바퀴가 필요한 위치에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썼을 때 내가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한번 라이센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는 보시다시피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픈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바로 밑에 이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조금씩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만들어 봤고요. 내 디자인을 어떻게 써도 되는지 라이센스를 표시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라이센스를 숙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연습이고 비공개이지만 애트리뷰션 3.0을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해 보고 자, 다시 파일에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디자인 01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파일의 우측 상단에 옵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특성 바로 아래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시 작업 평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볼까요? Copy of Design 01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팅커캐드 로고를 클릭해서 대시보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에는 내 최근 디자인 밑에 파일이 2개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파일은 Copy of Design 01이고 우측 파일은 처음에 만들었던 디자인 01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Copy of Design 01 복제한 걸 다시 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opy of Design 01에서 옵션 복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밍이 Copy of Design 01로 됩니다. 작업 평면이 나타났고요. 팅커캐드 로고를 클릭해서 대시보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에 내 최근 디자인에 파일이 총 3개가 생겼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특성 설정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복제가 되나요? 궁금하실 겁니다. 자, Copy of Design 01 가장 왼쪽 편에 있는 파일의 설정 특성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이름은 Copy of Design 01로 되었고 바로 밑에 디자인 설명은 어떻습니까? 설명은 아무것도 없죠. 카피가 되면 디자인 설명은 삭제가 됩니다. 태그 역시 없죠. 그 대신에 개인정보보호나 라이센스는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자, 취소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오른쪽 상단에 옵션을 클릭하면 세 번째로 컬렉션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볼 게 있습니다. 대시보드 왼편에 있는 디자인, 회로, 코드블록, 학습, 내 수업 이렇게 쭉 이렇게 목록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컬렉션 만들기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컬렉션 만들기가 있습니다.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컬렉션 만들기를 클릭하면 컬렉션 1이라고 하나가 생겼죠. 목록이 하나 생겼습니다. 컬렉션 1을 클릭을 하면 컬렉션 대시보드에 컬렉션 1 해서 톱니바퀴가 있고 설명추가 만들기 디자인 회로 코드 블록 이렇게 대시보드에 나오게 되죠. 저희가 간단한 무드등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무드등을 만들 때 케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전구도 있어야 되고 전지도 들어가야 되고 선도 들어가야 되겠죠. 회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튼도 있겠죠.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것은 디자인부터 회로, 코드 블록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묶음 공간이죠.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이 컬렉션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다음에 컬렉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간단한 제품을 만드는 것도 함께 해보면 재밌겠네요. 자, 다시 3D 디자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3D 디자인에서 다시 이 파일에 톱니바퀴 눌러보시면 컬렉션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으니까요. 컬렉션으로 이동 클릭하면 여기 보면은 이동해서 컬렉션 1 아까 만든 게 뜨게 되죠. 컬렉션 1을 선택을 하고 이동 눌러보겠습니다. 자, 3D 디자인에서 파일 3개 생성된 게 그대로 있죠. 그러면 컬렉션 1에는 뭐가 가야 되겠습니까? Copy of Design 01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동을 했으니까요. 목록에서 컬렉션 1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컬렉션 1에 들어오니까 Copy of Design 01 얘는 들어와 있죠. 다른 애들은 없습니다. 그죠? 다시 3D 디자인으로 가서 파일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opy of Design 01 이 파일에서 다시 설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옵션이죠. 맨 마지막에 삭제가 있습니다. 그죠? 삭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팝업 창이 하나 뜨고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3D 디자인의 Copy of Design은 삭제되었습니다. 내 최근 디자인에 그래서 총 2개의 파일이 남죠. 하지만 저희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컬렉션 01에 이동을 시켰던 Copy of Design 01이 남아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한번 컬렉션 1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컬렉션 1에도 Copy of Design 01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3D 디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3D 디자인 상에 있는 것이 컬렉션 1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있는 파일을 함부로 지우시지 마시고 나중에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컬렉션을 확인을 하고 디자인이나 회로나 코드블록에 있는 파일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은 파일이 삭제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다시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었던 카피 오브 디자인 01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팝업 창이 뜨고 삭제 클릭해 주세요. 대시보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